화려한 날들. 고성이가 미소를 거둔 바로 그 순간, 그런 마음으로는 내 사람 못 된다라는 냉정한 문장이 속에서 올라왔는데요. 지은호가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도 남을 챙기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뒤였고, 그 장면이 고성이에게는 선행이 아니라 리스크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고성이는 호의를 벗기지 않은 채 내용만 갈아 끼웁니다. 칭찬 대신 조건, 보호 대신 통제, 기회 대신 절차로요. 아침에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고성애 쪽 실무자가 일정표를 가져왔습니다. 아트 스페이스 리뉴얼 타임라인이 칸칸이 박혀 있었는데요. 도면 검토 90분, 샘플 보드 접수 마감, 후원사 브리핑, 명단 검수까지 한 칸도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종이 옆단에는 손글씨로 세 줄이 굵게 적혀 있었어요. 현장 동선에서 사적 만남 금지. 행사 전까지 개인 SNS 비공개. 출생 관련 루머 대비. 말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종이를 따라가며 숨을 고르고 마지막 줄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선배, 이 일정 제가 설계자가 아니라 홍보용 얼굴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담담한 존댓말이었지만 칼날이 들어있었습니다. 옆에서 정리 중이던 이지혁이 종이 끝을 접으며 아주 짧게 말했어요. 은호야,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 내 일은 내가 정하는 거야. 반말이었는데요. 10화 동안 그어졌던 선을 의식해서였는지 더 붙이지 않고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며 한 줄만 남겼습니다. 선배, 제 선은 제가 지킬게요. 점심 무렵 고성이는 직접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호 씨, 어제 그 모습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적인 선행으로 판을 망칠 수 있어요. 공적인 선행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어들이 전부 브랜드 언어로 갈아입고 있었죠. 후원 브리핑에 같이 서요. 대신 개인 SNS는 잠시 닫아요. 그리고 박성재나 이지혁하고는 행사 전까지 노출을 줄여요. 괜한 말이 돌아요. 입 다물기, 얼굴 닫기, 사람 끊기. 고성이는 요구를 부탁처럼 포장합니다. 지은호는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 하나만요. 제 팀 이름과 크레딧이 빠지면 저는 못합니다. 고성이는 미소를 아주 얇게 그렸다가 금세 접었습니다. 좋아요. 크레딧은 지켜줄게요. 대신 선행은 무대 위에서만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고민해 볼게요. 정중했지만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 서로 다른 정의가 부닥치고 있었거든요. 고성희에게 선행은 무기를 예쁘게 감싸는 리본이었고 지은호에게 선행은 사람을 지키는 장갑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카페 문턱 옆에서 박성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한 발 들어오려다가 멈추는 법을 누구보다 잘 익힌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톤은 낮고 단정했습니다. 은호 후배, 일정이 너무 빡세면 조정해요. 뒤쪽은 제가 막을게요. 다정한 존댓말이었고 요구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 짧은 문장이 오히려 서로의 속도를 맞춰줬습니다.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본 이지혁은 은호야 하고 소리를 낼 뻔했는데 혀끝을 깨물고 삼켰습니다. 질투가 먼저 올라왔고 곧바로 자책이 덮였거든요.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뒤라 그는 이를 핑계로만 접근합니다. 은호야, 전기도면은 내가 볼게. 위험할 수 있어. 딱 필요한 만큼의 반말, 더 나가면 선을 넘는다는 걸 알 만큼 조심스러운 반말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지강호가 가방을 들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처럼 쫓기듯 뛰어들지는 않았는데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좀 봐. 가방을 열자 영수증 뭉치와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맨 위에는 사회공헌금 수령 확인서가 붙어 있었고, 뒤에는 하늘건설 도장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지은호가 이게 왜 내 손에 있어라고 묻자 지강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한테까지 올 건 아닌데 대신 전해달라더라. 이 종이는 두 갈래로 번개를 쳤습니다. 하나는 이지혁에게. 저수지 보강공사 파일과 사회공헌금이 다시 엮이는 순간 이지혁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성희에게. 하늘건설 도장에 고성희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바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속으로만 문장을 굴린 뒤였죠. 이지혁은 그 길로 아버지 이상철을 찾아갔습니다. 오래전 노 팀장에게서 받아온 저수지 작업일지 사본, 그리고 방금 본 사회공헌금 서류를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두었는데요. 두 종이의 날짜가 서로를 가리키듯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같은 강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상철은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안다고 했잖니.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인정이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일정 못 미루면 다 죽는다고 했다. 나는 하루면 된다고 믿었고 믿는 척했고 그냥 넘겼다. 이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야, 너한테 설명하자. 라고 입 밖으로 나오려던 반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지은호에게 해야 할 문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대신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버지, 이제 사실만 말해주세요. 감정은 제가 감당할게요. 밤이 되자 고성희가 움직였습니다. 비서에게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건네받아 조용히 여는 모습이었는데요. 봉투 안에는 신생아발 도장이 찍힌 산부인과 안내장과 기증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고 날짜는 20해 전 겨울로 박혀 있었어요. 고성희는 서류를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다. 이건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설계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결심이 선행과 가족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져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날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추천서를 쓰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큐레이터 추천서는 제가 씁니다. 절차는 제가 깔게요. 제안이라기보다 끈에 가까웠습니다. 추천서가 고성의 손에 들어가면 그건 곧 목줄이 되니까요. 지은호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추천서는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제 작업으로 설득하고 싶어요. 존댓말은 공손했지만 분리처럼 정확했습니다. 고성희는 미소를 길게 유지한 채 음을 낮췄습니다. 좋아요. 대신 세 가지를 꼭 지켜요. 개인 SNS 비공개, 사적 사진 금지, 복지성 기부는 우리 이름으로. 여기서 문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복지성 기부는 우리 이름으로. 고성희가 원하는 건 선행 그 자체가 아니라 선행의 소유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한 박자 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조건은 어렵습니다. 저는 제 선으로 움직이고 선배도 성재 선배도 제 일상에 있어요. 저는 거래로 묶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과로 보여줘요. 실패하면 뒤늦은 선행은 변명처럼 들립니다. 말은 정중했는데요. 그 문장 속에는 실망과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장 리허설 날 세 사람의 속도가 다시 엇갈립니다.
박성재는 언제나처럼 문턱에서 멈춰 서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만 들어옵니다. 은호 후배, 동선 이쪽으로 바꾸면 관객 시야가 열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고 빡빡했는데요. 최적의 장력을 유지한 현장 언어였습니다. 반면 이지혁은 작업용 장갑을 쥐고 있다가 잠시 멈춰 섭니다. 박영나가 색 샘플을 들고 와 의견을 묻자 지은호가 좋네요. 마지막 톤만 낮춰주세요라고 즉석에서 조정했고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질투와 자책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끝내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섭니다. 은호야, 고정 볼트는 내가 박을게. 반말이지만 명령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제안이었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배. 그건 부탁드릴게요. 그때 지강호가 가져온 사회공헌금 서류가 다른 벽을 울립니다. 회계 파트에서 역추적한 자금 흐름을 보니 기부금이 복구 지원이라는 선한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하청 심사가 동시에 보류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선한 포장이 지연의 장막이었던 셈이죠. 이지혁은 메모장에 딱 4글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누가 들었나? 위에서 내려온 말, 아래에서 눌린 서명, 옆에서 처리한 기부. 이 세 방향의 화살표 끝이 한 지점에서 겹쳤고 그 가운데 이름을 아무도 소리 내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말의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게 소음으로 들릴 거라는 걸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지은호가 먼저 선택합니다. 팀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적인 선행도 공적인 선행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돕고 이름은 뒤에 붙이겠습니다. 우리 크레딧은 작업으로 받겠습니다. 문장은 단순했는데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 말은 고성희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답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박성재가 짧게 호응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야, 내 선 내가 지킬게. 반말이었지만 끼어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옆에서 버티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바로 답하지 않고 작업대에 못을 하나 더 두드렸습니다. 말보다 정확한 소리가 공간을 채웠죠. 밤 늦게 고성희는 비서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명단 정리하고 루머 관리 들어가요. 그리고 오래된 봉투, 원본 찾아요. 냉정한 목소리였고 그 아래에는 꺼지지 않은 실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모양이 아니었던 거죠. 지은호가 선을 스스로 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정한 선은 불복종처럼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고성희는 여전히 미소를 관리합니다. 늦지 않았다. 그 문장을 다시 한 번 속으로 굴렸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품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누군가를 자기 쪽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는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사진 한 장과 한 줄. 그날 밤, 트럭은 2번 왔다. 사진 구석에 익숙한 색과 형태의 로고가 흐릿하게 비칩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보는 사람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사진을 확대했다가 다시 줄이며 숨을 고릅니다. 증거는 감정과 달라서 너무 빠르면 의심이 되고 너무 늦으면 소문이 되거든요.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메모장을 다시 엽니다. 누가 들었나? 2번째는 무엇을 실었나? 그리고 왜 지금 돌아왔나? 카페 문턱에 멈춰 선 박성재는 변함없이 한 줄만 보냅니다. 은호 씨, 오늘도 필요하면 한 단어만 주세요. 해요, 아니면 내일. 밀지 않고 보이는 방식. 그게 요즘 그가 선택한 유일한 공세입니다.
이수빈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와 오빠, 오늘은 브이로그로 갈래? 분위기 좀 띄우자며 장난을 칩니다. 반말이고 호칭은 오빠입니다. 가족처럼 굴면서도 선을 잘 아는 태도였고 그 가벼움이 묘하게 공간을 살립니다. 김다정은 계산대를 정리하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집은 오늘도 밥 먹고 숨 쉬자. 말은 내일 해도 된다.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선행을 무기로 바꾸려는 사람이고 지은호는 선을 스스로 정하려는 사람이고 이지혁은 사실로 버티려는 사람이고 박성재는 보임으로 설득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수지에서 올라온 오래된 종이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고 하늘건설 도장이 찍힌 봉투는 서랍 안에 있고 신생아발 도장은 봉인된 채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봉인을 사용하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찢어버리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들켜도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의 짧은 말이 서로를 스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믿어? 지은호는 짧게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봐요. 박성재는 한 박자 늦게 덧붙였습니다. 해요. 세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커다란 폭발 대신 오래 버티는 불처럼 서서히 공간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곧 고성희가 준비해 놓은 냉기와 정면으로 부딪힐 예정이었습니다. 누구의 방식이 이길지, 누구의 선이 남을지, 누구의 이름이 기록될지. 이번에는 결과가 사람을 말하게 만들 거였거든요.